이번 시간에는 인적자원 관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첫 번째 그 큰 틀에서는 인적자원 관리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첫 번째 주제로 인적자원 관리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두 번째는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과 필요성, 세 번째는 인적자원 관리의 역사적 발전, 네 번째는 인적자원 관리의 주요 학설, 다섯 번째는 인적자원 관리의 환경과 한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인적자원 관리의 체계를 보면은 인적자원 관리와 인적관리, 그 다음에 노사관계관리가 있고요. 인사관리에는 고용관리, 교육훈련, 능력개발관리, 임금관리, 그 다음에 작업조건관리, 복리후생관리, 노사관계관리에서는 노동조합 대책과 종업원 대책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인적자원관리의 용어와 체계 중에서 노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노무는 어떤 급부를 취급할 목적이 있는 노동 근무료, 주로 육체 노동의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사 관리라고 한다는 것은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화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영자가 행하는 관리로 인사, 복리후생, 교육, 노동조합과의 관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공부하는 인적 자원이 뭘까요? 바로 노동력을 다른 물자와 동등하게 자원의 하나로 본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인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을 자본으로 보는 것이고요. 교육 투자에 의한 근로자에게 습득시킨 기능이나 숙련을 가리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나름대로의 이러한 그 노사 관계에 대한 부분, 더 나아가서는 노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은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인적 자원의 중요성은 사실 과거에는 기업들이 대량 생산이나 기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했다면 이제는 지식을 많이 보유한 기업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영 환경의 변화와 인적 자원의 중요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식 기반 사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면에서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 경영의 자원으로서 지식을 창출하고 활용하며 전파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확보가 경쟁력의 원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 환경 변화의 가속화와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죠. 이것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 고객 욕구의 다양화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의 국제화와 경쟁의 격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글로벌 인재의 육성과 확보가 나름대로의 기업 경쟁력과 또 가치 창출의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인적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먼저는 인적자원이 경쟁 우위의 요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노동시장의 환경의 변화인데요. 이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른 다양한 인적 자원, 다시 말하면 이러한 비정규직 또는 외부 인재 활용을 통하여 가치 창출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 근로자죠. 근로자의 가치관과 변화를 어떻게 볼까요? 그것은 근로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통한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는 기업 환경 변화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급변하는 경영 환경이죠.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조의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주체와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전제로 그 주체는 경영자를 기본으로 하고 그 스텝으로는 인적자원 부문, 직접 실시자로서 라인 관계자와 감독자라고 하는 3자 일체의 주체이고 그 본질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주체입니다. 또 인적자원 관리의 대상, 즉 객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요인, 그러한 요인의
통합체로서의 고용 근로자입니다. 세 가지 요인은 노동력, 근로자 인격, 임금 근로자입니다. 인적자원 관리의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관리 기능에는 나름대로 계획의 기능이 있죠. 계획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기업을 위하여 설정된 목표에 기여할 인적자원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결정으로서 관리자의 전문적 지식과 참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화 기능이 있죠. 조직화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 그 다음에 근로자 및 물리적 요소 간의 관계에 대한 구조를 설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휘의 기능이 있겠죠. 지휘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기능으로서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음에 통제의 기능이 있죠. 통제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통제 기능은 나름대로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찰하고 이를 계획과 비교해서 수정하거나 재정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관리 기능은 이러한 계획 기능과 조직화 기능, 그 다음에 지휘 기능, 통제 기능, 이러한 네 가지의 기능 속에서 매니지먼트의 펑션, 관리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실무 운영에 대한 기능입니다. 실무 운영의 기능에서 첫 번째는 인적 자원 확보 및 관리의 기능이죠. 인적 자원과 어떻게 확보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관리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조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유형과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때 인원의 결정, 모집, 선발, 배치 등과 같은 문제가 취급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적 자원의 개발에 대한 기능입니다. 인적 자원의 개발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확보된 인원에 대해서는 훈련을 통하여 올바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적 자원의 개발 기능과 인적 자원 확보와 관리 기능, 이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실무 운영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적 자원 개발 기능에 대한 부분 중에 핵심 키워드를 본다면은 바로 올바른 직무 수행에 대한 필요한 기술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관리 기능을 보겠습니다. 보상관리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직무에 대한 목표, 하나의 타겟이 있죠. 직무 목표의 공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적정하고 공평한 반대급부로서 직무에 대한 평가, 그 다음에 임금에 대한 정책, 임금의 체계, 그리고 특별 보상계획 등의 문제가 취급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통합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 통합에 대한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개인과 사회, 그리고 조직 간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그리고 조화를 위한 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볼 때는 이 통합의 기능도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지와 관리의 기능이 있겠죠. 유지와 관리의 기능은 어떤 것일까요? 자발적이고 유능한 노동력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유지관리 속에서 키포인트는 자발적이고 유능한 노동력 확보. 여기에 이제 누군가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발적인 유능한 노동력 확보가 가장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이직 관리의 기능입니다. 이직 관리의 기능은 조직의 마지막 기능인데요. 근로자를 이직시켜서 사회로 환원시키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퇴직과 휴직, 그리고 직위 해제와 같은 문제를 취급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용어 정리를 한번 다시 좀 보충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인적 자원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이란 뭘까요? 바로 조직이나 기업의 부문, 그 다음에 경제 노동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우리 인적 자원들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인적 자본은 또 뭘까요? 인적 자본은 인적 자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좀 좁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의 지식 또는 경제 성장 이런 부분들을 바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좁은 의미를 갖고 인적 자본이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가끔 사용되는 다른 용어들로는 뭐 인력, 뭐 맨파워라고 그러죠. 또는 뭐 재능, 또는 뭐 노동, 인사, 사람 이렇게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직의 그리고 인적 자원 부서는 우리가 휴먼 리소스 부서라고 HR 부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휴먼 리소스 부서는 인적 자원 관리를 수행하고 다양한 면의 고용을 감독하는데 이를테면 노동법 준수, 고용 기준, 사원 특정 관리, 채용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적 자원 하면 여러분 항상 떠오를 것이 휴먼 리소스 이 두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적 자원 관리자는 어떠한 일들을 할까요? 사원의 요건을 결정하기도 하고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임시직의 이용 또는 직원 고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최상의 직원을 채용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를 감독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직원관계, 조합, 단체 교섭을 관리하고 직원의 기록과 개인 정책을 예비합니다. 더 나아가서 높은 성과를 보장합니다. 직원의 급여, 혜택 보상을 관리하고요. 동등한 기회를 보장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차별을 관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문제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가 여러 규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직원의 동기부여를 제고하고요. 내부적으로 분쟁을 중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직원의 학습 지식을 높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장을 위해 조직의 정보를 확산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총 정리를 한다면 인적 자원 관리란 뭘까요? 바로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하는 HRM으로 총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인사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사행정이라든지 또 이 HRM이라든지 같은 맥락이지만 이 인적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조직에 따라 각자 그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조직은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우리 조직은 이러한 하나의 트렌드가 있다라고 하는 조직의 목표를 있는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본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여기에 이제 큰 맥락이 같이 들어가 있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인적 자원을 그리고 어떻게 이거를 개발할 것인가 데벨롭먼트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고 해서 확보와 개발과 활용을 활동하는 것을 플래닝 계획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니지하는 이 매니지먼트하는 관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동원하고 다시 말하면 채용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관리한다. 관리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사기를 앙양시킨 것도 관리고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 그래서 어떤 CEO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을 사기를 앙양시킬 수도 있고 저하시킬 수도 있겠고요. 능력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퇴보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의 가장 영향력 있고 결정적인 키워드는 바로 CEO의 비전과 마인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기 양양과 능력을 발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계속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코스트, 비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효율을 씁니다. 효과는 성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또는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성과와 어떤 그 결과는 효과지만 비용에 대한 적은 비용을 들여서 큰 어떤 결과를 할 때는 적은 비용을 초점을 줬을 얘기할 때는 효율을 얘기하죠. 그래서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다시 말하면 예산적인 부분을 적게 들이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효율이죠. 그래서 효율을 제고하려는 관리에 대한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총 정리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관리란 Human Resource Management란 약자로 HRM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인사행정, 이 Personal Administration이라고 하는 PA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PA, 인사행정은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적 자본을 확보하고 개발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계획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관리도 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에 필요한 인력 자원을 동원하고 채용하고 관리해서 사기 방향과 능력의 발전을 시키면서 나름대로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관리의 전략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의나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